반갑습니다. 예, 오늘로서 벌써 7번째인데 그렇죠. 그렇죠? 제 오늘은 저번까지는 여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하나요? 오늘은 이제 여우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니까 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일단 곰의 특징은 참 희한해요. 네. 우리가 그 분류를 했을 때 네. 성적 성적 우수 유지 우수 네. 계층하고 성적 향상 우수, 그다음에 성적 하락 비우수, 네. 그다음에 성적 유지 비우수, 이 4개 계층이 다 존재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곰의 특징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선 곰이 어떤 친구들을 곰이라 하냐 그러면은 우선 예를 들어 이제 여우랑 다르게 선천적인 능력보다 이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좀 탈바꿈을 하려는 친구들을 곰이라고 해보자라고. 근데 네. 지금 거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후천적인 노력이 좀 어느 정도 선 이상을 가진 아이들 다 곰이라고 일단 하죠. 네. 그러니까 DNA가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네. 애들도 네. 있고 그렇게 되는 거로 일단 하자는 네. 겁니다. 그죠? 근데 DNA가 되는 친구 중에 노력을 하지 않는 친구는 여우로 같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DNA도 되는데 노력을 하는 친구들은 곰으로 봅시다. 이렇게 네.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얘네들이 서식하는 데를 좀 알아보고 특징을 좀 알아보고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정하는 게 나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개의 부류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성적 유지우수. 네. 성적 유지우수 계층들은 특징이 뭐고 어디서 또 네. 서식하는지 그쵸. 그걸 좀 나타내야 돼요. 네. 성적 유지 우수인 친구들은 그냥 말 그대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도 하는 친구들인데, 보통 이런 친구들이 어디서 지내냐 이러면은 학원이나 또는 학교 자습실 이런 데를 많이 왔다 갔다, 학원 갔다가 학교 자습실에 했다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이런 데서 주로 서식을 하죠. 근데 여기 조금 보충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성적 유지 우수의 특징 중에 DNA가 되는 친구이면서 노력을 확보하는 친구들은 서식지가 좀 학교가 많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중에 독특하게 집도 많고 네. 한 군데에서 이렇게 서식하는 애들도 있고. 네. 근데 DNA가 안 되면서 후천적 노력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론적인 것이 이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원과 그리고 학교 자습실을 좀 많이 병행해서 이용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런 친구들 가운데는 사설 독서실이 좀 적어요. 네, 맞아요. 그죠? 확실히. 그래서 그건 확실히 적다. 네. 이유는 어떤 걸까?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근데 보통 사실 보면은 정말로 좀 공부 잘하는 이제 일종 상위권 친구들 보면은 사설 독서실 많이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사설 독서실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어떤 게 그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성교제, 네. 그리고 또 외부의 어떤 영향, 네. 그리고 어디 가서 뭐 PC방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들. 그렇죠. 그것들을 어떤 면에서 좀 차단하고 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 또 이런 친구들의 또 가장 큰 특징들이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가 좀 많은 편이죠, 사실. 근데 그거를 안 한다라고 그러면 대부분 사설보다는 집에서 네. 공부를 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애들이 좀 많은 네. 그런 형태가 좀 많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서식지는 한 군데 이렇게 서식하는 그 곰들은 주로 그 DNA가 좀 좋은 친구들,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학원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은 좀 계획적인 친구들이면서 DNA가 좀 좋지는 않지만 네, 노력으로 그 네. DNA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이미 궤도 위에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적 유지우수 계층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람 전체에서 한 3% 정도 네. 만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 친구들을 보면서 갈 수는 없고 네. 그거에 밑에 이건 다 되어 있는 거니까. 네, 다 돼 있는 이미 완성된 친구들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계층이 있었죠? 성적 향상 우수인 친구들이 계층이 있었죠. 그렇죠. 성적 향상 우수는 올라간 친구예요. 네, 열심히 해서 올라간 그렇죠. 친구들이죠. 성취감이나 그 자기 그 효능감 자체가 좀 굉장히 네. 좀 극대화되고 있는 친구들. 네. 그럼 이 친구들의 특징을 잡아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잘 파악해 보면 네. 나머지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밝혀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일단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봤을 때 참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곰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2개만 틀려도 92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DNA가 떨어지면서 막 성적이 향상하고 있는 친구들이 80에서 90이 올라가기 좀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들이 좀 독특한 문제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곰들이 운신하기가 좀 쉽진 않다. 그래서 점수가 완전히 뛰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능을 볼 친구들 참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건 전해드리고 네. 아까는 뭐 고3이 부럽다며. 앞으로 제일 부럽죠 지금. 뭘 물어 지금이 가장 그건데 지금 가가지고 애들 막 늘어나 뭐 울고 막 난리 났었는데 지금. 지금 그쵸. 잘 본 친구들. 그래서 잘 본 친구들. 네. 그렇죠. 자 그럼 성적 향상 우수는 네.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서식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네. 우선 성적 향상 우수인 친구들을 조금 뭔가 좀 분류를 해서 나눠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때는 잘했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 갑자기 성적이 좀 내려왔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간 친구들이 있는. 그럼 이제 반면에 성적 유지 우수하고 좀 차이점은 하락했다 올라가는 그죠. 거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성적 향상 우수보다 2가지 차이점은 좀 있겠죠. 네. DNA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다. 네. 그렇지 않다면 2번째는 물론 이제 성적 유지 우수 친구들 중에도 DNA가 나쁘면서 그렇게 좀 올라가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이 친구들은 이제 논리적인 것을 이미 좀 미리 빨리 캐치를 하고 그 논리적인 토대를 미리 만들어 나온 친구들.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 잘하다가 떨어졌다 올라간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가감성제로 충분하게 되니까 문제의 유형을 알 수 있는 거.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그 성적 유지 우수의 차이점은 대처가 좀 느린 거.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에 시작되는 초월함수와 극한에 대한 대수를 좀 탈피하는 어떤 이론 체계가 거기에 대응이 좀 늦어서 그거를 좀 미리 대응이 안 됐으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이런 형태다라고 그쵸.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하고 또 DNA가 또 어떤 친구가 또 있다 그랬죠? 후발주자들이 그렇죠. 있다고 그랬죠? 후발주자들 있죠. 중학교 때도 뭐 이렇게 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가 근데 나중에 와서 좀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고 노력까지 하면서 성적이 쭉 올라간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2가지로 봐야 되죠. 네, 또. 2가지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성적 향상 우수는 2가지 부류로 보겠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있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친구, 네. 밑에서 올라가는 친구. 네.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부적인 사항이 없다면 또 뭐 이성적인 거, 중간에 사고가 난 거 이런 네. 어떤 천재적인 지변이와 혹은 그 러브가 파생시킬 수 있는 네. 어떤 그러니까 그 사춘기적인 네. 권태기 나올 뻔했습니다. 사춘기적인 입장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DNA가 약간 떨어지는 친구가 네. 첫 번째라면 2번째 친구에는 DNA가 좋은 친구도 있다. 그쵸, 있죠. 어떻게 되면 DNA가 좋나요? 이제 원래 DNA가 좋았었는데 중학교 때 뭔가 이제 공부 노력을 안 했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노력이 가해 더해지면서 성적이 쭉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도 역시 노력이 일단은 상당히 동반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발주자들이 있는데 그거에 이미 4%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을 제끼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노력이 없으면 일단 올라가도 어느 정도 네. 선에서 끝날 수 맞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 친구들의 어떤 서식지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런 친구들도 사실 아까 말했던 성적 유지 우수인 친구들과 비슷하게 이제 학교나 뭐 학원 자습실, 학원 또는 뭐 학교 자습실, 학원 이런 데로 왔다 가면서 좀 이론적인 토대가 부족한 친구들은 학원에 와서 좀 보충을 받고 또 노력을 하는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편이죠.
나도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서식지가 이제 학교에 국한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이런 친구들 중에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네. DA 한 군데 서식하게 되게 되면 대부분 학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DNA가 좋은 친구들. DNA가 좋은 친구인데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표가 생기고, 네.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는데 그거를 자기가 혼자서도 극복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노력으로 그 쭉 올라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서식지가 한 군데서 정해질 수 있는데 네.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느냐면 이제 자기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학교만 갖고 가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나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많이 얻는 거죠. 그래서 네. 학원이나 어떤 목표를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학원이 아닌 또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 뭐 절 옛날에 옛날에 그거 가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 요새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논리적인 어떤 토대를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원적인 입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거기에 이론적인 토대를 어느 정도 구축할 만큼의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그거에서는 학원적인 입장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입장에서 어떤 경우는 이제 발생되지 않느냐면 이게 학교의 방과 후에서 이런 거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 학교의 방과 후도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의 방과 후에서는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고 변인을 만들기엔 좀 부족하다. 네. 이유가 뭘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유가 뭘까? 선생님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지. 분명히 앞에서 두 개의 그러니까 5강, 6강에서 그 여우를 만들어낸 데서 행동 변인 중에 네. 가정 행동 변인이 있고요. 그쵸. 그렇죠. 학습 환경 행동 변인이 있고 세 네. 번째로 교사 변인이 있었는데 네. 교사 변인이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롤 모델적인 어떤 역할로서 자기들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선생님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논리적인 그 배경을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과 후의 어떤 단점은 그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충격을 줄 만한 롤 모델로서의 선생님의 그런 어떤 역할이 부족하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까지 되면 뭐 방과 후가 나쁘지도 않죠, 사실. 네. 근데 그 어느 정도 한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에 이제 성적 향상 우수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향상이 됐느냐라는 부분이 네. 지금 가장 관건이죠. 관건이죠. 일단 그래도 네 번째 친구들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무시를 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렇죠. 성적 하자 비웃으면 안 돼요 이거. 네, 네. 보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니까. 네네네. 성적 하락 비웃의 특징은 이 친구들은 이제 아까 말한 친구들이랑 조금 반대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이제 서식지를 봐도 사서 독서실 많이 다니고 굳이 뭐 이제 학원 다니게 하겠지만 학원 뭐 학교 사서 독서실 이렇게 뭔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영역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렇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적 하락 비웃의 가장 큰 특징은 성적이 안 나온다. 네, 안 나오죠. 지속적으로. 네. 근데 여기 여우도 껴있어요. 여우도. 네, 맞아요. 여우가 껴있다는 네. 게 큰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를 지향하는 그 지향성의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목표 지향성. 목표 지향성에는 어떤 게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어떤 학업을 하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지향하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학습 목표 지향성하고 그 다음에 수행 접근 목표 지향성, 그 다음에 수행 회피 목표 지향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참이 말이 어렵네요. 네. 첫 번째 건 알 것 같아. 네, 목표 지향성은 이렇게 자기 목적을 가지고 거기 그렇죠. 지향, 목적을 가지고 네. 지향을 하는 건데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수행 접근 목표 지향성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들이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 이거 봐라 나 이거 했어 이런 약간 과시 느낌? 옛날에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떤 게 있는지 외인구단, 외인구단이 그 몰라요? 공포의 외인. 공포의 외인구단. 공포의 외인구단 마동탁. 마동탁은 잘하는 사람인데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렇죠. 그게 그런 사람. 네. 그러니까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자기가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수행 회피 목표 지향성은 수행 회피 목표 지향성인 친구들은 이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숙제를 안 했을 때 뭐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로부터 넌 이것도 못하냐 또는 이것도 안 했냐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게 싫어서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게 되는 유형들을 말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좀 전형적인 그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고문. 그렇죠. 예. 전형적인 특징이 되죠. 뭔가 밀어주면 그 밀어준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 밀어주면 가서 이게 아니고 밀어준 거 여기. 밀면 또 이렇게 있고, 밀면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지향성의 목표에서 그러니까 그 성적 하락 비우수자들이 사설 독서실을 하는 거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장 크다라는 거 봤을 때는 이때는 이제 두 번째도 맞고 세 번째도 맞고 수행 접근 목표 지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잘하는 거 티내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때 또 썸씨고 또 바라는 거 썸 타려고 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거지. 수행 회피 목표 지향성은 이거는 전형적인 집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집을 떠나야겠다. 집을 떠나서, 이런 거죠. 네. 집을 떠나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성향으로 해서 이제 사설 독서실의 서식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가 아까 확실해졌어요. 이제 성적 향상 우수에 들어가는 곰들이 어떤 특성을 지녔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두 번째 분류가 됐던 못하는데 올라가는데 네. DNA가 좋은 친구들은 이제 대상이 안 되고. 네, 안 되죠. 일단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가다가 내려왔다 네. 올라가는 거와 네. 밑에서 쭉 올라가는 거에 네.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은 언제쯤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언제쯤 네. 올라가느냐. 지금 언제쯤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충전기도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럼 충전기로 비유를 하자면은 네. 충전기에는 이런 게 있다고요. 충전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습관적인 충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옛날 그런 건전지는 완전 방전을 시킨 다음에 충전을 시키는. 네.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치를 맨 밑에서 맨 위까지 해가지고 계속 오래 쓸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요새 또 안 그렇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방전이 될 때까지 떨어져요. 이제. 자기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DNA가 없기 때문에 네.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끝을 보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건 차이점이 이제 똑같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바닥을 쳤을 때 어떻게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 올라갈 언제쯤? 거냐라는 부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뚜비 같은 경우에 그게 언제쯤이 많이 보여요? 찍어봐봐. 고2? 고2 그죠. 고2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한 게 고2 말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렇죠.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고2 언제쯤이냐, 고2 언제쯤이냐, 네. 언제쯤까지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이죠. 한 1학기 이후? 2학기 초반? 그때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급속도로 떨어지나요? 급속도로 많이 떨어져. 급속도로. 근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떨어지는 과정을 느낄 수 없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확 떨어진 다음에 느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과정 분명히 있었지만 네. 그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 내신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네.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에서 주로 일반적으로 먼저 나타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신에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주로 언제까지 떨어지게 되느냐면은 방전이 되는데 여름방학을 지나요.
여름방학을 지나고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여름방학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감 잡기 시작하는 게 이제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그때까지 대부분 떨어지는 거로 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배운 것들이 반복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배운 것들이 반복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 이제 노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그때서야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때 그럼 올라가는 시점인데 올라가는 시점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한 그래도 3학년 1학기까지는 계속 쭉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그러면 정점을 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여름방학 지금까지는 정점을 쳐야. 그쵸. 이제 이 친구들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갈 때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게 내려올 때보다 정말 완만하게 올라가요. 네. 정말 완만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을 하고 자기가 자기 효능감이 극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 근데 그거를 집에서 얼마만큼 기다려줄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을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 60은 집에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느냐면 그 올라가는 게 완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올라가는 게 완만한데 이 완만한다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은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도와 토대를 만들어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옮겨요. 네. 그럼 점수는 올라온 상황이니까 여기서 딱 만난단 말이야. 네. 그럼 이게 목표를 갖다 이 그 성공의 요인을 어디로 잡아버리느냐면 이쪽으로 잡아요. 아, 근데 문제 이쪽이 아니었거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다시 떨어져요. 다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비트를 못 보고 다시 성적하락 비웃을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의 다시 재반등은 시기적으로 너무 느리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오지 않는 거지. 비극적이. 가버렸네. 그렇죠. 죽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반등하는 데에 대해서 그 반등하는 토대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네. 거기서 그거를 어떻게 기다림을 가지고 찾아낼 수 네.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어떤 좋은 모습을 어떤 걸 찾아내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좋은 모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로 네.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 좋은 모습은 어떤 거에서 찾아야 되겠느냐? 이 친구들의 좋은 모습. 뭐 노트? 네. 노력, 노트. 뭐 자기가 뭐 이런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뭐 노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뭔가가 딱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어떤 거 있을까? 이론적인 토대가 우선 이론적인 토대가 그렇죠. 돼야죠. 이론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론적인 토대가 없으면 반등은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인 토대는 일단 노트와 어떤 일관적인 어떤 거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있으면 좋을까요? 계속 노력해야죠. 아, 지속적인 네,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렇죠. 네. 지속적인 노력은 고뇌의 특징인데 네, 맞아요. 고민 특징이. 토대가 있고 그 토대에 대해서 지속적인 목표도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는 또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의 행동을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주고 변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대략 좀 운적인 요소가 좀 굉장히 네. 강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렇죠. 토대에 대한 변이는 어디서 찾아가겠느냐, 그렇죠?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토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요.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것과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 여유 네.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는 이 성적 향상 우수자에 대한 곰 중에 DNA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 네. 잘하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네. 친구들과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볼 겁니다. 거기서 보는데 어떤 거를 가장 주안점으로 볼 거냐면 첫 번째 이론적인 토대라고 네, 했고 이론적인 토대. 두 번째는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이제 행동 변이는 어디 있느냐라는 네. 걸 판단하는 거에 대한 방식상의 부분을 좀 볼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곰에 대한 어떤 서식지 네. 그리고 부류 부류.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곰에 대한 룰을 어떻게 잡을 네, 거냐에 대한 걸 지금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다음번에 조금 더 좀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 방법적인 걸 좀 많이 찾아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더 재현할 것도 있나요? 더 덧붙일 거 뭐 없을까? 눈빛은 없네 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에 곰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걸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